2019년 8월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마치 부동산 거래하듯 말이죠. 덴마크 총리는 즉각 터무니없다며 거절했고 예정되어 있던 정상회담은 취소됐습니다. 동맹국 사이에서 벌어진 이 초유의 사태. 겉으로는 해프닝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70년 넘게 이어져 온 긴장과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토 동맹이자 군사협력국인 두 나라가 왜 이런 충돌을 겪게 된 걸까요? 오늘은 북극의 얼음 아래 감춰진 덴마크와 미국의 진짜 갈등, 그 중심에 있는 그린란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릴지도 모르는 이 거대한 게임의 실체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린란드. 많은 분들이 지구 북쪽 끝에 있는 얼음덩어리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21세기 지정학의 핵심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규모부터 압도적입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면적이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인구는 겨우 5만 6천 명 정도. 대부분이 이누이트 원주민입니다. 이 거대한 땅에 작은 도시 하나 정도의 인구만 살고 있는 셈이죠. 그린란드는 법적으로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1979년부터 자치권을 획득해 내정은 스스로 결정하지만 외교와 국방은 여전히 덴마크가 담당합니다. 덴마크 정부는 매년 그린란드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린란드 GDP의 약 절반이 이 지원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이곳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군사 전략적 가치입니다.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 그리고 북극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미국은 1943년부터 그린란드 북서부 툴레 공군기지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기지는 냉전시대 소련을 감시하는 최전방 기지였고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어 북극을 넘어오는 어떤 위협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린란드에는 히토류, 우라늄, 아연, 금, 다이아몬드 등 엄청난 양의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토류는 전기차, 스마트폰, 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데 현재 세계 생산량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인 셈이죠. 게다가 기후변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항로의 개척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해상 루트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 물류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이 북극 항로의 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 자원, 물류 모든 면에서 그린란드는 21세기 패권 경쟁의 핵심 거점입니다. 미국이 이곳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탐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무려 100년이 넘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최초의 시도는 1867년입니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한 바로 그해 국무장관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덴마크는 거절했고 이 제안은 묻혔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였습니다. 미국은 덴마크에 1억 달러를 제시하며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당시 1억 달러면 현재 가치로 약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대신 미국의 군사기지 설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1951년 덴마크-미국 방위협정이 체결되고 툴레 공군기지가 공식적으로 설립됩니다. 냉전시대 내내 이 기지는 소련을 겨냥한 핵심 전초기지였습니다. 북극을 넘어오는 소련 폭격기와 미사일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죠. 흥미로운 점은 이 기지 설립 과정에서 원주민 강제 이주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툴레 지역에 살던 이누이트 주민들이 미군 기지 건설을 위해 강제로 쫓겨났고 이는 수십 년 후 덴마크 대법원까지 가는 인권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003년 덴마크 대법원은 결국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 사건은
그린란드인들의 반미반 덴마크 감정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에도 미국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항로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쇠빙선과 군사기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금북극 국가라고 선언하며 북극 개발에 뛰어들었고 그린란드의 광산과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이 나온 겁니다. 당시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그린란드가 미국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덴마크보다 미국 소유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모두에게 엄청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이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했고 그린란드 자치정부도 우리는 매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정됐던 덴마크 국빈 방문은 취소됐고 미국 마이너스 덴마크 관계는 냉각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그린란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동맹국이라도 자국의 전략적 이익 앞에서는 얼마나 노골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덴마크는 인구 580만 명의 작은 북유럽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군사력으로 보면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소국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문제에서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린란드는 법적으로 덴마크 왕국의 일부입니다. 비록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외교와 국방은 덴마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것은 덴마크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다른 나라 영토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나 가능했던 발상입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는 이런 제안 자체가 국가 모독입니다. 마치 미국에게 알래스카 팔라고 하거나 한국에게 제주도 팔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제안 자체가 무례한 겁니다. 둘째, 그린란드 주민들의 자결권 문제입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단순한 영토나 자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5만 6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 대부분은 이누이트 원주민입니다. 그린란드는 1979년 자치권을 얻었고 2009년에는 더 확대된 자치권을 획득했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완전한 독립 가능성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외부 강대국이 돈으로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린란드 주민들도 미국의 매입 제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는 그린란드는 덴마크 소유가 아니며 우리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셋째, 덴마크의 자존심과 정체성 문제입니다. 덴마크는 작은 나라지만 오랜 역사와 자부심을 가진 국가입니다. 과거 바이킹 시대에는 북유럽을 호령했고 지금도 복지, 민주주의, 인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린란드와의 관계도 단순한 식민 지배가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왔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과거 강제 동화 정책이나 툴레 주민 강제 이주 같은 잘못도 있었지만 덴마크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은 덴마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치 너희는 그린란드를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우리한테 팔아라는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북극 전략에 대한 시각 차이입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군사기지이자 자원 확보 수단으로 봅니다. 반면 덴마크는 북극을 국제협력과 환경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할 지역으로 봅니다. 덴마크는 북극 이사회에서 평화적 개발과 원주민 권리 보호를 강조해왔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화와 자원 개발 추진은 덴마크가 추구하는 북극 비전과 충돌합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주권, 자존심, 가치관이 모두 걸린 문제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동맹국이고 강대국이라도 이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인 겁니다.
이 갈등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정작 당사자인 그린란드 주민들의 입장이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 주민의 6,070%가 언젠가는 덴마크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란드 경제는 덴마크 정부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이 덴마크에서 들어옵니다. 이는 그린란드 정부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주요 산업은 어업이 거의 전부이고 관광업도 규모가 작습니다. 광물 자원은 풍부하지만 개발 인프라가 부족하고 혹독한 기후 때문에 채굴 비용이 엄청납니다. 교육받은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즉, 독립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아직 부족한 겁니다. 이 딜레마가 그린란드의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거나 지원을 늘린다면 덴마크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까요? 일부 그린란드 주민들은 이 가능성에 관심을 보입니다. 미국이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몇 년간 그린란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은 그린란드에 영사관을 재개설했고 경제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린란드 주민들은 미국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과거 툴레 기지 건설 때 원주민을 강제로 쫓아낸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정말 그린란드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전략적 이익만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접근도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대부터 그린란드의 광산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공항 건설, 광산 개발 등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처럼 보였지만 덴마크와 미국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안보 위협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덴마크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항 건설 자금을 지원하며 중국 투자를 막았습니다. 그린란드는 이런 상황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은 하고 싶지만 경제적 자립은 어렵고 덴마크는 답답하지만 안전하고 미국은 돈이 많지만 믿기 어렵고 중국은 투자는 하겠다지만 대가가 무서운 상황입니다. 최근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우리는 어느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며 우리 스스로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독립을 향한 로드맵을 준비 중이며 2021년 총선에서는 독립 성향의 정당이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선택은 단순히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지역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덴마크와 미국의 갈등은 전쟁이나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두 나라는 여전히 나토 동맹이고 군사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은 분명히 존재하며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은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주권과 자결권을 중시하는 중소국가와 전략적 이익과 패권 유지를 우선시하는 초강대국 사이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입니다. 덴마크는 국제법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그린란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 충돌은 앞으로 더 복잡해질 겁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얼음이 계속 녹으면 자원 개발과 항로 개척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면 그린란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모두가 영향력을 키우려 할 겁니다. 덴마크는 이미 북극 방어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군함을 추가 배치하고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유지하되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미국도 그린란드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현대화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경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직접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영향력 확대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결국 이 갈등은 21세기 국제관계의 축소판입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이해관계의 충돌,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중소국의 원칙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작은 지역의 몸부림. 그린란드는 더 이상 잊혀진 얼음섬이 아닙니다. 21세기 세계 질서를 결정할 핵심 무대 중 하나입니다. 덴마크와 미국의 조용하지만 분명한 긴장,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만큼 이 갈등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쓰이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덴마크와 미국, 그린란드를 둘러싼 숨겨진 갈등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국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